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이 나타나죠. 이게 무슨 형이라고? 일반형이라고. 근데 일반형은 그러면 아무짝에 필요 없는 듯한 느낌이죠. 꼭지점 좌표 구하기 불편하고.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의외로 써먹을 때 많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행동은 두 가지 행동입니다. 표준형으로 변형하거나 아니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쓰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구하는 느낌이랑 좀 약간 공식이 비스무리하게 흘러가죠. 근데 원래 유도 과정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이 2차식을 완전 제곱식 변형한 다음에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통해서 근을 구했잖아. 이것도 근데 완전 제곱식을 변형하다 보니까 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고 이 숫자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꼭지점 x좌표면 그 x좌표를 집어넣어서 나온 그때 y값으로 꼭지점 y좌표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의 방정식의 공식이니까요. 이 이차함수는 항상 이런 축을 갖게 됩니다. 꼭점 x좌표를 구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축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모르면 혼납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꼭점 좌표를 구하는데 물론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 미분을 통해서라도 꼭점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아직 여러분한테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좀 더 연습이 더 많이 되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꼭지점 좌표를 구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꼭점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불편하지만 일반형이 약간 단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근데 얘는 단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장점도 많습니다. 오히려 얘는 절편을 구하는 게 일반형인 표준형보다는 얘가 더 유리합니다. 절편은 두 종류를 갖죠. y절편과 x절편. y절편은 너무 대놓고 나와 있어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인데 x 0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집니다. 그때 y값은 바로 c가 나와요. 결국은 2차 함수의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이 상수값이 이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인 y절편이 되는 겁니다. 너무 대놓고 나와 있죠. 이건 1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는 ax 플러스 b. 이게 뭐죠? y절편.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상은 y절편보다 x절편이 왠지 의미상은 좀 더 특별해 보입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는데 식에다 y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저 관계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y 대신 0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되죠? 이 식을 뭐라 불러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근데 y가 0일 때 x절편을 찾으라는 얘기는 y가 0일 때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근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의미가 꽤 깊다는 얘기지. 오히려 y절편보다 x절편이 2차 방정식과 연결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강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어져 있는 포물선에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원래 우리는 이런 짓을 해야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의 반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4분의 9가 필요해. 그럼 없던 4분의 9가 생겼으니까 그만큼 빼내야 되고 뒤에 있는 플러스 2를 4분의 8로 통분해 놓습니다.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꼭점 좌표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대충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여기쯤.
얘를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절편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y절편값은 2예요. y축과 만나는 교점이 2에 있다는 뜻이고 x절편값을 구하다 보니까 y에 0을 대입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2차 방정식인데 이게 인수 뭐가 되죠? 분해가 되죠.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 x, 여기 x, 여기 2,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괜찮나요? 그럼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이 방정식 0이 되는 x값이 1 또는 2에 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 그래프가 1,0과 2,0을 지나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0과 2,0을 지나며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지니 축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1과 2의 정중앙에서 축이 만들어지겠죠. 축하고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럼 1과 2의 정중앙이니까 1과 2의 평균값 구하시면 됩니다. 1,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x는 2분의 3. 꼭지점의 x좌표가 아까 우리가 구했었죠? 꼭점의 x좌표가 2분의 3인 걸 충분히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 2분의 3을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얼마인가요? 2분의 4 이거는 4분의 9가 아니라 2분의 9죠? 2분의 9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죠. 저거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 아마 이 답이 아까처럼 나올 겁니다. 아까보다 그림 그리도 훨씬 더 유리하고 y절편값이 2인 걸 아니까 여기다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으로 바꾸어서 이것만 한 방향, 1방향만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풀이가 너무 좁아지고 그림을 그릴 때는 매번 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x 앞에 계속 홀수가 돼서 나누기도 쪼개서 계산하기도 불편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편한 그 내용이 좀 더 어려워져요. 그림 그릴 때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절편을 적절히 이용했더니 물론 매번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인수분해 되는 유형들이 꽤 많아요. 일반형 중에는. 그걸 또 노리고 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걸 통해서 빠르게 x가 만나는 교점을 찾으시고 그러면 축의 위치는 그 교점의 정중앙, x절편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이 축의 위치가 만들어짐에 따라 그래프를 쉽고 빠르고 해석도 좀 더 간단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형이 아무짝에 쓸모만 없지는 않아요. 나름의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나름의 또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통 이 문제는 또 다시 세 번째 개념으로 다시 세 번째 개념으로 ABC의 숫자가 안 주어지고 ABC의 부호만 가지고 그래프가 대략 어디에 위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1번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하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그래프에 일단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3번 C값이 양수가 되면 Y절편값이 양수란 뜻이에요. C값이 0이 되면 Y절편이 원점을 지나간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C값이 음수가 되면 그때는 Y절편값이 X축 아래에서 Y축과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두 번째 B를 가지고 이제 판단했는데 B가 A와 C는 노골적으로 어떤 그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기준이 있는데 B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한번 선생님 수업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좌동우위라고 이게 한자어인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 좌동우위는 좌동하고 우위를 따로 있는 건데 좌동 왼쪽 가면 같고 우위 오른쪽 가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거 한자어를 쓴 거야. 좌동우위. 그럼 이 같다 다르다를 기준으로 좌우를 판단하는 건데 이 같다 다르다는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래프가 좌우할 때 이 기준은 다시 뭐가 되냐면 Y축의 기준이 됩니다.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Y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왼쪽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그래프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원점이고.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A, B, C의 부호를 판단하시오라고 나와요. 그럼 A는 위로 블록하니까 음수가 될 테고요. C 값은 Y축과 만나는 교점, Y좌편이 원점 아래에 있으니까 C 값도 음수. 근데 B 값은 그래프를 보니까 왠지 어느 쪽에 쏠려 있죠? Y축 기준으로 그래프 오른쪽에 쏠려 있잖아. 이유는 축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축이 여기 있어요. 근데 아까 축 구하는 공식 뭐라고 그랬죠?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 분의 b입니다. 축을 보니까 알 것 같지 않나요? 왜 이 말이 있는지, 좌동우이란 말이 왜 있는지. 그래프 축이 오른쪽에 있네? 그럼 이 축이 양수란 얘기잖아. 안 그래? 축의 값이 양수란 얘기잖아. 근데 지금 a가 음수야. a가 음수야. 음수 곱하면 양수. 그렇죠? 그럼 b는 양수가 돼야 양수는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b 값이 양수. 쓰다 보니까 a와 b의 부가 서로 다르네?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좌동우이란 말의 왼쪽 오른쪽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생각해봐. a와 b의 부가 서로 같아. a, b의 부가 서로 같아. 그러면 같은 부분에 같은 부분 여기까지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앞에 음이 붙으니까 축의 위치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좌표축이 y축 왼쪽으로 가서 좌표축, x 좌표축이 음수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 a와 b와 부가 달라. 그럼 양수분 음수. 음수분의 양수. 이런 느낌이면 이 분수값이 음수가 되는데 음수에 음수 붙으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축이 y축 오른쪽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축의 위치 공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형이 나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쟤는 꼭지점 값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 귀찮더라. 그러니 나한테는 좀 불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일반형에서 담겨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숙지하시고 여기까지는 중등교과입니다, 여러분. 고등교과 아닙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린 거는 전부 다 중학교 때 내용을 숙지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익혀두도록 하시고 고등교과는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X좌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중등교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중등교과는 2차 방정식 따로 2차 함수 따로 약간 따로따로 노는 개념이 없잖아 있어.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강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조가 고등교과에 나오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주어진 2차 함수가 x과의 교점의 x좌표 이게 x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x과 교점의 x과의 교점의 x좌표 x절편. 그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네요. 그렇지? 여기 있는 식에 y에 0 집어넣으면 그때 관계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는데 그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이다. 그게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된다. 그러므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각의 교점은 y 대신에 0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는 서로 같아진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x절편이 이 방정식의 근이므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같아진다. 그 근도 그냥 근이 아닌 실근이다. 이유는 실제로 내 눈에 보여야 되니까. 실제로 만들어지는 교점인 실좌표이기 때문에 이 근도 실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었죠. 사실 구조가 이렇습니다. 원래 구조는 이렇다 봐야 돼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원래 얘가 우리가 배울 때는 한 번도 이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원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유도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보통 푸시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풉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2차 방정식 풀어요.
근데 해석을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다음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시오. 혹은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 다 우리는 방정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인수분해 시도하죠. x-1, x-2는 0이 되고 그래서 x값이 1 또는 2가 나오므로 실근은 x값 1 또는 2가 되며 개수는 2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등호의 좌변식을 y라고 둡니다. 왜요? 일단 보세요. 그럼 등호의 좌변식을 y라고 두게 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우변도 똑같이 y라고 둡니다. 그럼 y는 0이라는 두 개의 관계식에 아까 말했죠?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뜻은 각각의 두 관계식을 는 y에 대응시켜서 만들어진 이차함수와 이게 뭐죠? y는 0이? 이거 x축 아니에요? 이게 x축이에요. y는 0은 x축이에요. 그럼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과 x축의 교점의 x좌표 혹은 그 x좌표의 개수를 가지고 실근이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인수분해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프를 점을 찍고 여기 x에 막 숫자 몇 개 집어넣어서 막 점을 뚜두두두 찍으니까 이게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가 되고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찍어보니까 그 위치가 1,0과 2,0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둘의 개념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로 해석이 안 되면 그래프를 연립해서 YY 서로가 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그래프의 교점을 잘 들어. 이거는 수능 4점짜리 개념이야, 지금. 이 개념 자체가 수능 4점짜리 개념이에요. 매년마다 나오는 개념이고.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내용을 묻는다는 뜻은 여기 있는 그래프와 여기 있는 그래프와 동시에 갖는 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교점이란 말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그래프 위에도 있는 점, 이 그래프 위에도 있는 점,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을 찾아내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의 y좌표 같을 테니 얘랑 같잖아. 얘랑 같고.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뜻은 얘네들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내는 뜻은 우변에 있는 관계식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래프로 해결이 안 된다면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혹은 그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그 교점의 x좌표의 개수를 판단한다. 반대도 됩니다. 그래프를 주고 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능 문제들은 반대가 더 많습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줍니다. 근데 절대로 그거 방정식을 부등식으로 못 풀게 줍니다. 왜냐면 그 안에 각각 모르는 미지수들이 막 여기저기 박혀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못 풉니다. 못 풀면 걔를 각각 지금처럼 좌변을 y, 우변을 y라고 만든 다음에 그들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그들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의 교점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대부분 다 수능 문제는 좌표를 찾는 문제보다는 개수를 찾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그래프를 그리는 행동이고 컴퓨터가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점을 정확히 찍어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수능 문제 출제할 때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서 그 교점이 어디 있는지를 막 사람 손을 통해서 찾는 방식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점이 아닌 개수를 구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림이 개발세발 다 틀리겠지만 만나는 위치는 똑같이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만납니까라는 그 몇 개를 만납니까라는 거는 찾아낼 수 있다 보니까 수능 문제는 대부분 다 개수 형태가 더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나 얘를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유기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별 느낌 없이 풀었겠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중2 때도 이거 비슷한 거 했었어요. 보통 우리가 2x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풀잖아요. 넘기고 2x 넘어가서 마이너스 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잖아. 근이 주어되는 방정식 근이 다음과 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2의 근을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전에 설명드린 데 보면 좌변은 는 y에 대응시킵니다. 그러니까 y는
x-1이 되고 우변을 y에 대응시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는 기울기가 1이며 y좌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요렇게 진행하죠. 1, 마이너스 1, 여기 원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며 y좌편이 플러스 3인 직선. 1, 2, 3, 여기쯤. 1, 2, 3, 여기쯤.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얘가 y는 x 마이너스 1이에요.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 그 교점 x좌표가 이 위치가 2더라는 얘기예요. 2, 이렇게 해서 잘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4였네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2, 그때 x에 2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1.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실제로 두 방정식을 y에 대응시킨 각각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 x제곱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이렇게 풉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시도하죠.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의 해를 갖는다 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좌변을 y라고 둬요. x제곱. 우변을 y라고 둡니다. x 플러스 2.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 x값을 찾습니다. 그럼 좀 전에 배우셨잖아요. y는 x제곱, 원점이 꼭점이며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y는 x 플러스 2, 기울기 1이면서 y좌표 2인 직선.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두 그래프가 만나는 위치, 여기랑 여기. 위치상 이 점 x좌표가 2, 이 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은 이쪽 방향이 더 많겠지, 당연히. 그래프를 사람이 그리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완벽하게 그려? 그냥 대충 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적당하게 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 그림은 답을 구해놨으니까 대충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만 답을 안 구해놨으면 여기 위치가 어디냐 물어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느낌상 대충 이게 마이너스 2와 0 사이 마이너스 1이 근처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라 장난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연립해서 연립받는 해를 구한 다음에 그 교점 위치를 우리는 정확히 파악하시는 거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과 x축의 관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 사이에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도 뭔 얘기인지 네. 해봅시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예요. 자, 세 가지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좀 쉬운 걸로 합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거 하나. 두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나. 세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줘봅시다.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표준형이 일반형이라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어렵죠. 꼭점좌표를 모르니까. 완전 제곱식 바꿔 합니다. 그럼 이런 식이 가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뒤에 마이너스 1 필요하고 플러스 4 붙였더니 얘는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얘는 이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되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일반형 표정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를 그립니다. 그렸더니 얘는 1,3이 꼭지점이며 여기쯤일 거예요. 1,3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얘는 1,0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이렇게요. 얘는 1,-4가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1, 마이너스 4.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 그림을 왜 그려드렸냐면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위에는 1번 그래프는 X축과 맞나 안 맞나?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번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긴 하는데 보통 전문적인 표현으로 접한다고 표현하죠. 접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로 접한다가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보통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때 접한다고 표현합니다. X축과 접한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X축과의 관계를 묻으니까 X축과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X축과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두 점에서 만나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됐니? 근데 쓰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 이차함수가 X축과의 관계를 묻잖아? 그렇지? 그럼 X축의 수학적 의미는 Y는 0이잖아요? 그럼 Y가 0일 때 이 그래프가 Y는 0이란 X축과의 관계를 하고 싶으면 Y에다가 0을 대입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각각 3개의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위에는 얘는 니네가 고등교과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3학년 때는 이거 해를 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구할 수 없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뭘 시도하죠? 근해 공식에 집어넣잖아? 자, 다시 물어보자. 근해 공식이 뭐니? 어떻게 써지니,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모르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x 앞에 있는 게 짝수이면 쓸 수 있는 또 공식도 있었죠. 좀 더 쉽게 구하는 공식. 2a가 아니고 a분의 b가 아니고 b의 반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런 공식이 있었죠. 지울게요. 공식 집어넣어 봅시다. 근 x 앞에 짝수죠?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맞나요? 맞나요?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저번째 파트에서 복소수를 배웠죠. 복소수. x를 제곱했더니 2가 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x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근데 루트 안의 음수 끄집어내면서 i를 붙인다. 기억납니까? 허수의 개념을 배웠잖아. 그럼 이거 1번 같은 케이스는 이 방정식의 해를 그려보니까 y가 0일 때 이 방정식의 해를 그려봤더니 이게 실근이야 허근이야? 허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실제로 이 2차 방정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근은 없다는 뜻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래프를 보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프를 보니까 1이란 무슨 근이 나오죠?
중근이 나오죠. 얘는 x-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고 는 0 되니까요. 그럼 x값 1이 두 번 나오니까 중근. 중근 나왔네? 중근 나왔네? 아, x값 1에서 아래로 부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는구나. 얘는 근이 몇 개 나오냐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예.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1 또는 3. 그래프를 보니 x과 만나는 교점 위치가 그죠? 이 방정식의 x 절편의 위치가 혹은 이 방정식의 x값의 위치는 그래프의 x과의 교점과 같다. 마이너스 1과 3.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 2차 함수는 좌변은 0이라고 두고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써본 겁니다. 근을 구하고 싶으면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건데 근의 개수만 알고 싶을 때는 굳이 우리가 근의 공식 대입할 필요 없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b제곱 마이너스 4x의 크기를 보고 양음을 보고 근의 개수를 판단했잖아. 이게 판별식 써봤더니 판별식 이게 4분의 d죠.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그럼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 값이 음수더라. 2차 함수의 일반형의 우변식이 지금처럼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이고, 얘는 판별식을 써봤더니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0이 되네. 판별식 0이 된다 뜻은 중근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2차 함수가 x가 한 점에서 접한다. 여기 판별식 써보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1 더하기 3이 되니까 4 양수네요. 판별식 양수가 되면 x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근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은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을 책에서 아래로 블록할 때와 위로 블록할 때 맞춰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를 좀 끝냈으면 했는데 시간이 빨리 할게요. 같은 개념이나 빨리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설명은 생략할게요. 지금 시간상 여러분 뒤에까지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잔소리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빼서 미안합니다. 자, 2차 함수가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직선과 이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2차 함수 그래프와 여기 있는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로 근을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y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y는 x 플러스 1 문제에서는 구조적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을 찾으라는 뜻이지만 아까 말했잖아. 사람이 그림을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걸 교점을 정확히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보통 뭐 한다고 그랬죠? 연립한다고. 둘을. y를 제외한 두 개의 x의 관계식을 서로 연립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y값과 이거는 x를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 y값과 x 플러스 1의 y값은 교점에서만큼은 같을 테니까 넘깁니다. 당연히 넘겨야죠.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값은 2 또는 3이 됩니다.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근을 구하란 말이었는데 교점은 x좌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y좌표도 존재하기 때문에 x좌표는 두 개를 찾았어요. 하나는 2, 나머지 하나는 3, y좌표는요? 두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아무데나 대입해도 둘 다 똑같은 y값이 나올 텐데 2차식에 대입하는 게 편해? 1차식에 대입하는 게 편해? 1차식이 당연히 편하겠죠. x값 1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3. x값 3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4. 두 그래프의 교점은 2, 3과 3, 4가 된다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교점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고, 이런 거 빠르게 한번 봅시다. 다음 주어져 있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이게 만약 우리가 좀 전에 개념을 안 배웠다면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사실은 아래로 볼 건 포물선 그려놓고 대충 그리죠. 얘는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쯤에 그려져요. 그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 y좌표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질 겁니다. 걔랑 y는 x 플러스 1, 기울기 1이면 y좌표 5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대충 봐도 두 점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림을 그려서 풀기엔 너무 늦다는 얘기야, 사실은. 일일이 그림 그리면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달라질 텐데, 이거 어쨌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얘는 기울기 1짜리 직선입니다. 그럼 대략 이런 느낌 아니야? 포물선 있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그릴 텐데,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결론 두 그래프와 교점이 두 개냐, 아니면 교점이 한 개냐, 교점이 없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근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근의 개수가 필요한 거야? 근의 개수가 필요한 거야. 그럼 근의 개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근의 공식이 필요해, 판별식이 필요해? 판별식이 필요한 거야. 어떤 판별식이요? 얘랑 얘랑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둘을 연립하셔야죠. 이렇게. 넘깁니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근을 구할 필요는 없어. 근의 공식에 대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교점을 찾으려면 근의 공식에 대입해야 되지. 혹은 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위치관계를 물어봤잖아. 아주 인수분해 쉬운 내용이긴 해, 얘가. 인수분해 쉽게 돼. 하지만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본능적으로 판별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판별식 b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값 알 필요 없어.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돼. 이게 양이야, 음이야? 양이네. 양수. 음수 곱하면 양수. 양수를 넣으면 양수. 판별식이 양수라는 얘기는 포물선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둘의 위치 관계를 쓰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느낌은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거겠지. 자, 여기 한 문제만까지 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뒤에는 여러분 연습 문제까지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차함수의 그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인데 이거는 하나만 풀면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저절로 그냥 얻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관계식에서 부등호 방향만 틀리기 때문에. 자, 다시 보세요. 여기 2차함수와 여기 1차함수 직선이 있죠. 근데 이 직선의 y좌표는 좀 애매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데 당연히 K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포물선은 정해져 있거든. 딱 정해진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가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만 y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K값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테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얘는 안 만나게 되기 때문에 K값의 크기에 따라서 위치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라.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라. 그럼 어떻게 만나게 하려면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K를 어떻게 줘야 되지? 그림으로 그리진 않는다는 뜻이죠.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교점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위치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점 2개, 교점 하나, 교점 없다. 그거 가지고 위치관계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교점을 그래프로 그리는 게 아니라면 연립해야지가 돼야 되지. 이게 떠올라야 돼. 연립해야지.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와 x-k를 연립하는데 누가 봐도 얘는 동량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넘겨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죠.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니까 근의 공식이 필요해, 아니면 판별식이 필요해? 판별식이 필요해. x 앞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므로 그냥 판별식 쓰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c가 누구야 지금? 4가 c야, 4 플러스 k가 c야. 그렇죠? x 없으면 다 c입니다. 4 플러스 k가 모두 다 c 값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판별식을 정리해보니 판별식 값이 분명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죠? 이게 판별식이에요. 됐지?
여기까지는 1, 2, 3번이 공통이야. 그 1번, 이제부터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는 판별식이 어떻더라? 양수가 돼야 된다. 루트 안에 들은 값이 양수가 돼야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근이 두 개 나온다. 그리고 정리하면 넘기고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는 작다. K가 이 정도 범위를 갖게 되면 두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 두 번째, 2번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근이 한 개다. 2차 반응시에 근이 한 개라는 뜻은 판별식이 0이 된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된다. 3번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다. 근이 없다는 뜻은 판별식의 값이 음수가 돼서 루트 안에 음수가 돼서 그게 실근이 아닌 허근이 돼야 근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넘어가면 K값은 부동화 반대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하나만 구하시면 그냥 부동화 방향 바꿔가면서 이렇게 답 쓰시면 하나 가지고 나머지 두 세트를 다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이고요. 과제는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뭐 말했듯이 네, 여기까지 앞에 있는 내용 잘 푸시고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